피해자 지원단체는 지금 한일 정부 간의 협의 과정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원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대표 화상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지금 정부가 피해자 측을 직접 만나서 해법을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 지원단체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판하는 그 배경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정부가 너무 뻔뻔하고 염치 없는 짓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피해자 측과는 지금 기본적인 신뢰조차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득을 하겠다, 피해자 의견을 경청하겠다, 소통하겠다 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7월 달에 외교부가 사실상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보류해달라라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보냈는데 이것은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는 저는 권력의 횡포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 지난 12월 달에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과 국민훈장조차 상을 못 받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12일 날 공개 토론회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피해자 측에 발제문조차 제공하지 않고 사전에 그리고 그야말로 참석자들한테 그 정부 설명 그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는 이런 토론회를 개최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12월 달에 인권상 무산된 것에 대해서 정부의 그 경위랄지 그 다음에 이후 후속 대책에 대해서 지난 12월 19일 날 정식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40여일이 지나도록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부는 할 것 안 할 것 다 해놓고 또 달리는 사람 뒷다리 걸어가지고 넘어뜨려 놓고 왜 내 손을 잡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건 정부가 이 해도 넘어온 것 아닌가. 우선 외교부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해야 될 것들을 성실히 한 이후에 피해자들하고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도리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이번 움직임 언어 도단이다라고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국장급 협의에 이어서 고위급 협의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소통 없습니다. 외교부는 일방적 통보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박진 장관이 피해자들을 만나겠다고 해가지고 광주까지 와서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를 뵀었는데 다녀간 이후로 2달 동안 어떠한 전화 연락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연락 두절 상태였었습니다. 저는 외교부가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과 소통을 하는 것인지 외교부 소통 방식은 과연 이런 것인지 정말 묻고 싶고 그 사이에 외교부가 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 그다음에 국민훈장 못 받게 한 것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정부가 함부로 소통을 입에 올릴 지금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입장이신데 지금 정부가 이달 초에 이제 한국 측의 재단을 통해서 대리 배상하는 방안 그 방식을 제안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해괴망측한 굴욕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해자가 지금 사죄하고 무릎 꿇고 비로도 부족할 판에 지금 가해자의 책임을 우리 그 피해국 우리 기업들 팔을 비틀어 가지고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일본으로부터도 조롱받지만 저는 만약 이런 상황이 되게 된다면 저는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리라고 보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피해자들을 욕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지금 그 한일 간 이런 어떤 역사적 맥락을 잘 모르는 예를 들어서 뭐 남미 뭐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정부가 이렇게 끌려가는 상황을 보면 피해국이 아마 일본 아닌가 이렇게 착각 정도로 지금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피고 기업 이외에 일본 기업에서 자발적 기부하는 방안, 앞서도 이제 뭐 일본 보도 내에서도 자발적인 객출이 될 것인가라는 어두운 전망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방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우리 법원이 지금 배상하라고 했지 지금 일본 그 M1 전혀 엉뚱한 기업들이 기부금을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것 아니거든요. 이것은 지금 이번 그 일본과의 협상이 얼마만큼 치욕적이고 저자세로 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들 판결 따를 생각은 없고 대신 우리들이 알아서 기부금을 주든지 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적 그 자존심에도 심한 상처이고 저는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 말고 다른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상을 왜 이렇게 정부가 끌고 가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피해자분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동안 피해자 측에서 일본 기업에 이 성실하게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대화 자리를 갖자라고 이런 요청까지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리를 박찼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판결대로 이행하는 방법 말고는 없고 또 강제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내일 모레 그 난리가 날 것처럼 그 요란을 떨고 있는데 강제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정당하게 보장하고 있는 법적 절차의 하나이지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결을 못 따르겠다고 한다면 강제집행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한달 할머니께서 그 미쯔비시로부터 가서 내가 여러 가지 인권 침해를 당했고 당연히 미쯔비시로부터 사죄받고 배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저는 정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다른 과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